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7강 영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어진 문장은 그 사람에게 바람을 폈는지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장은 크게 수식절과 주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그 사람에게 바람을 폈는지 물어봤을 때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, 즉 컴마가 있기 때문에 독립부사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주된 문장인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, 이 주절을 수식해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주절의 동사인 화를 냈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 부사절인데, 그 부사절이 이와 같이 문장 맨 앞으로 와가지고 컴마를 찍어서 독립부사절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사절, 즉 수식절과 주절을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부사절을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그 부사절에서 우리가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바람을 폈는지 물어봤을 때 물어본 사람은 내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주어가 생략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바람을 폈는지, 자, 바람을 폈는지에 해당되는 그 주어, 또 그가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풀어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가 바람을 폈는지 물어봤을 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뭐 했는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라는 이 때, 이 두 가지의 접속사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뭐 했는지 또는 뭐뭐인지라고 물어볼 경우에는 if라는 접속사를 동반을 해야 됩니다. 또는 whether이라는 이 접속사를 동반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뭐뭐 했을 때라는 것은 이제 이 전체가 부사절이죠.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when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라는 그러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,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영작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전체를 부사절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을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되었던 주어 내가라는 이 주어를 써서 I를 쓰시게 되고, 그 다음에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있죠. 그래서 이 물어봤을 때, 이 물어보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에서는 바로 주어 뒤에 써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asked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그 사람에게 해서 힘을 쓴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겠죠.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이제 문장이 되겠는데요. 그때 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인 if, 그래서 뭐뭐인지라는 그러한 의미의 접속사 i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whether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if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람을 핀 거죠. 그래서 he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ad cheated on me냐 아니면은 그냥 he cheated on me냐 이건데, 여기에 만약에 had를 써서 had pp 형태인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이 물어봤을 시점보다 그 이전의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쓰지 않고 그냥 과거형을 쓰게 된다고 하면 이 과거 시제의 이 동사와 같은 시점이 되죠.
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바람을 폈는지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시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폈는지가 폈었는지인지 폈는지인지 구별하기가 모호하니까 제가 이와 같이 had treated 또는 그냥 treated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when I asked him if he 그 다음에 had cheated on me 또는 if he cheated on m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che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서 컨닝을 하다 이런 얘기하죠. 그럴 때 부정행위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컨닝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사실 컨닝이라기보다는 cheat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cheat the exam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것이죠. 그런데 바람을 피다 이럴 경우에는 cheat 그 다음에 on을 씁니다.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르다 또는 이 사람에게 바람을 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표현 cheated.과 그 다음에 이 cheat,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살짝 달라지죠.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서 이 동사인 화를 냈다라는 것을 수식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주어는 그 사람이니까 he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써야 되겠죠. 그래서 got angry. 자, get angry가 이제 원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get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걸 동사로 쓰고 이걸 보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 하나의 덩어리를 동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get angry인데 자, 여기서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죠. 그래서 he got rather angry. 자, 그 다음에 나에게 그래서 and m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수고로 보시게 되면 get angry 그 다음에 at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at에 대한 부사구 없이 그냥 get angry 그러면 화가 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람을 폈는지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라는 문장은 when I asked him if he 그 다음에 had cheated 또는 그냥 cheated on me 그 다음에 he got 그 다음에 rather angry at me라고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이러한 수식절 그 다음에 주절 이거를 꼭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문장에서 생략된 것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생략된 것들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말에서 이와 같이 이 부사들이 영어에서는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부사를 정확한 위치에 옮겨서 넣는 것 이러한 것이 오늘의 영작에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